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하루 눈길 속에 안전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에는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인데요. 모레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천동 터미널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로 목을 꽁꽁 감싸봐도 정말 춥습니다. 귀갓길에 나선 시민들도 두터운 외투를 입고 서둘러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눈발도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이미 5에서 1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광주와 영광, 영암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11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에 5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전남 동부에 최고 7cm, 전남 동부 남해안에 1에서 3cm입니다. 눈과 함께 매서운 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서해안 7개 시군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찬바람까지 가세해 더 춥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오늘보다 무려 6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추위가 더 심해지겠고 눈이 이어지는 내내 영하의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천 터미널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나주시 문평면 무안 광주 고속도로 무안 방면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과 8살, 3살 어린이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이 잇따라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 속에서 여전히 겨울이면 연탄의 온기로 추위를 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에 단 한 곳 남은 연탄 공장이 올겨울을 끝으로 폐업합니다. 그 속사정을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1초에 3개씩 연탄이 쏟아집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드는 연탄을 떨어뜨리지 않고 싣는 손길이 바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때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유일한 이 연탄 공장의 겨울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공장 가동 69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며 인건비가 올라 연탄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게다가 변두리였던 공장 주변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커진 점도 폐업의 요인이 됐습니다. 저기가 동해사업이잖아요. 네. 여기 옷가게도 있고 아파트 생기고 그러니까 없어지면 좋고 있으면 있는 어쩔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으려다 4,500여 가구에 달하는 광주 전남 지역 연탄 이용자를 생각해 내년 1월까지만 시한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알게 모르게 많았는데 연탄 공장 문 닫아보면 연탄 뗀 사람들이 무지개 곤란을 느낀다고. 또 수송한 사람들도. 지역 유일의 연탄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다른 지역에서 수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연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광주 800원, 전남 800에서 1,000원 수준. 타 지역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운송비 등이 더해져 200원 이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나서 옛 화순탄강 근처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주민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가까스로 연탄을 찍어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들이닥칠 한파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다음 주로 마무리됩니다. 청문회 불발, 또 위원회 내부 혼란 등으로 탈이 많았던 만큼 남은 과제들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회. 5.18 진상규명과 활동 종료 이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계엄군뿐만 아니라 방위병도 민간인 학살에 동원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광주 변전소 확보 작전, 그다음에 광주 톨게이트 차단 작전 이 부분에 다 투입이 됐었고 중요한 것은 이 병참선 경비대대의 모든 구성원은 방위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년여간의 긴 활동이었지만 5.18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해결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인 직권사건 21건 가운데 7건만 심의 의결을 끝냈고 남은 14건은 조사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발포경위와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의 핵심인 직권사건 경우 전원위원회 내부에서조차도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진술 조사에 있어서 치중을 했지만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증인수를 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편 5.18 조사위가 발간할 보고서를 두고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사위 측이 개인 신상 등을 문제로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익명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해직 언론인들의 명단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해직 언론인들은 강제 해직된 사실이 분명하게 적시되어야 한다며 보고서에 실명을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해직된 사실이 분명하게 적시 공개되어야 하고 조사위는 오는 26일 조사를 모두 끝내고 내년 6월 대정부 권고안이 포함된 종합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종료 시간은 임박해 오는데 5.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국제 결혼을 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전남에서도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함께하는 이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들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7년 베트남에서 목포로 시집온 박진주 씨. 박 씨는 5년 전부터 한 대학교에서 출장 입학 상담 등 유학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 일도 하고 있어요라고 그런 말이 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그런 응원해주고. 전남에서는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한 쌍이 다문화 가정이며 전국에서 그 비율은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달리 대부분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나 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보다 자격증 합격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기 결과 보고서 할 때 돈은 이만큼 썼어요. 학생들이 1명, 2명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의논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은 상황. 열악한 경제 여건은 이주 여성들의 불안감을 키워 자녀들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이주 여성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협회를 만들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저희는 홍보하고도 직접 저희 나라 그 이주 여성들의 나라 언어로 거기 홍보하고 그 정보는 교류하는 거죠. 청년들을 위한 창업, 취업 지원금과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조기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시책이나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 지 어느덧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는 방류 직후보다 조금씩 잦아든 분위기지만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등 오염수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물메기와 갈치, 감섬동까지 먹음직한 생선이 좌판에 올랐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이 생선이 일본에서 온 건 아닌지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 묻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이걸 끓인다고. 이거 어디서 잡아왔냐는 등, 오염 안 됐냐는 등 이런 것을 많이 문의를 해. 지난 8월 최초 방류 때보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 심리는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걱정은 있어도 식탁의 수산물을 아예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입니다. 앞으로 더 오염수 배출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 느껴요. 하지만 안전함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상인들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좋습니다. 시방 서울 같은 데서 자식들이 못 사 먹으라 그러고 보내지 마라 그런다면 우리가 요 소매 식당 아니면은 먹는 데서는 배를 장사를 못 해요. 바다를 낀 지자체들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 분주합니다.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어업지도선에 실시간 해수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이번 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금년에는 작년 대비 2배가량 늘린 약 160회를 실시했는데요. 단 한 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 오염수 3차 방류를 마치고 내년 2월 말 다시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류는 오는 2051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예정으로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검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호남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호남 지역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나돌았는데 해당 의원들은 당시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낙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청 공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광주시청 모 팀장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팀장이 과거에 파견됐던 근무지에서 LH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당시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LH의 설계 감리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과 관련해 참가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대명기전 박태주 대표이사께서 3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회 학생, 교직원 일동이 4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정치권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원 15명 가운데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을 비하하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며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인물도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등을 외면한 정부가 이제는 여순 사건의 진실까지 덮으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즉각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각급 학교의 급식 단가가 내년에 12% 인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도 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12% 인상한 1,514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